이번 시간은 당뇨병 환자의 이제 간호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데, 이 간호 과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고시 보기 전에 이거를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간호 진단은 감염의 위험이 나올 수가 있죠. 고혈당, 백혈구 기능이 감소, 그리고 말초혈관 병증, 순환장애가 온다는 거죠. 말초 신경병증,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감염의 위험이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기대되는 결과가 감염을 통제하고 어떤 지식을 그 사람이 그 지식을 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면 감염 증상이 없어야겠고 감염 예방을 위한 기술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대상자가, 환자가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을 시범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호 중재 및 근거에서 감염을 예방하려면 대사 조절과 감염과의 관련성을 교육을 하고 또 손 씻기 위생을 실천하도록 교육을 하는데 꼼꼼하게 해야 되죠. 손 씻기는 감염원의 전파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목적 달성 정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피부 간호의 중요성을 토론한다. 미지근한 물과 순한 비누를 사용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미지근한 물이죠. 아주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차가운 물도 아니고, 그리고 피부를 깨끗하고 건조하게 하고 말린다는 거예요. 당뇨 환자는 감염이 있을 때 인슐린의 필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통합성이 유지된 피부와 점막은 감염을 방지하는 1차 저지선이 됩니다. 감염과 염증, 징후를 또 조기에 발견하도록 해야 돼요. 일단 감염이 되고 염증이 있다. 그러면 피버가 오릅니다. 그래서 열, 상처의 분비물, 질 분비물의 변화, 농성객담, 탁한 소변색을 관찰하여서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합니다. 회원부 간호를 제공하는데 특히 여성 당뇨 환자는 칸디다예요. 칸디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곰팡이균이죠. 지렴이 많아요. 관련 증상이 냄새는 없는데 흰색 혹은 노란 치즈 같은 분비물이 있으면서 소양감이 있어요. 소양감. 가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려움이 미치고 팔짝 뛸 정도의 가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회음부 간호를 통해서 질염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질염은 요로 감염의 위험성을 높여요. 그러니까 질염의 예방과 치료에 힘쓰도록 해야 되죠. 막상 이런 분비물이 오면은 산부인과 가도록 하던가 아니면은 약국에 칸디다 질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항진균제 크림 연고를 이제 도포하도록 해야죠. 일단 산부인과를 가서 적절한 처방을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기침과 심호흡을 격려한다. 기존의 분비물 축적은 감염의 위험을 높이므로, 왜? 백혈구 기능이 감소가 되니까 이게 기침과 심호흡, 그러니까 디프레싱 커핑 있어야 되죠. 기존의 분비물이 축적이 될 수가 있어요.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기존의 분비물 축적 자체가 감염의 위험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의 벤틸레이트, 환기와 분비물의 expectoration, 배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디프레싱하고 커핑. 구강위생 간호를 격려한다. 4에서 6개월마다 구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부드러운 칫솔과 불소이온이 포함된 치약을 사용해서 적어도 2번 이상 세심하게 칫솔질을 실천하고 치실의 사용도 추천한다. 왜 그럴까요? 구강까지 어떻게
혈관병증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순환장애가 오니까 구강장애, 구강에 염증도 생길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치은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치과 검진이 필요한 증상, 출혈, 치은부의 발적, 통증, 불쾌한 구취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적절한 구강 간호는 구강 질환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고 치은부의 발적이나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치과 얼른 가야 되죠. 수분 섭취를 격려한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감염에 대한 민감도를 감소시킵니다. 비뇨기계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충분한 영양 섭취를 증진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간호진단이 피부 통합성의 손상 위험성이에요. 관련 요인, 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한 감각 결손,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인한 피부의 조직 관류 감소, 고혈당으로 인한 감염, 시력 결손으로 인한 외상입니다. 그렇다면 기대되는 아웃컴, 피부 통합성, 피부와 점막에도 피부 통합성이 있어야 된다. 피부와 조직 통합성이 유지되고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호 중재 및 근거, 피부 간호, 발과 발목의 ROM, 걸음걸이, 비정상적인 뼈의 구조, 걸을 때 보조기구의 사용, 신발의 마모 형태 등을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발에 상처가 생기지 않았는지 데일리 옵저베이션 해야 돼요. 매일 관찰. 발의 상처와 순환장애는 당뇨병으로 인한 발합병증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촉각이나 위치감각, 통각, 온도각, 이거는 신경학적 상태를 사정하는 거죠. 하지의 맥박, 모세혈관, 충혈 상태, 피부의 색과 온도, 병소, 부종 등을 사정을 합니다. 피부의 소분 상태, 그러니까 건조하거나 혹은 과도한 발한을 사정을 하는 건데 피부 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건조한 게 좋아요. 건조한 게 좋긴 한 마르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건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건조가 심해서 쫙쫙 갈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피부의 수분 상태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발의 병소, 갈라짐, 굳은 살, 사마귀, 우리 뭐 티눈 같은 거 있잖아요. 발톱의 모양, 물집. 자, 연조직염이라고 해서 셀룰라이티스, 갱그린, 궤적 등을 어세스해야 됩니다. 당뇨 환자는 특히 하지의 갱그린 위험성이 매우 높아요. 말초신경병증은 통각의 상실, 심부관 반사의 상실, 풋드랍, 발목 하수, 위치 감각의 결손, 발 모양의 변화 등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가끔씩 파행증, 간헐적 파행증 혹은 가끔씩 파행증이라고도 씁니다. 인터미턴트 클라우디케이션, 걷다가 주저앉고 걷다가 주저앉고 그래서 이런 걸 유발하고 또 맥박결손, 정맥순환혈의 지연, 궤저 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피부의 수분 상태 변화는 감염의 위험성을 높이고 치유를 지연시키죠. 딜레이 시키죠. 이 셀룰라이티스가 오면은 참 심각하죠. 그래서 입원을 하던가 아니면은 뭐 항생제 사용하면서 드레싱을 받아야 돼요. 발 위생을 교육을 하는데 미지근한 물과 약한 비누로 매일 발을 닦도록 하고 발가락 사이를 잘 말려야 돼요. 샤워나 목욕탕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물의 온도를 먼저 점검하도록 해야 되죠.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건조함이 있다면 매우 얇게 윤활 크림을 바를 수는 있어요. 근데 발가락 사이에는 바르면 안 됩니다. 적절한 발 위생은 감염의 기회를 줄이고 온갖 수용체가 손상되었다면 물을 사용하기 전에 항상 미리 점검하도록 해야 돼요.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담배에 니코틴이 있죠. 니코틴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혈관의 수축을 일으켜서 발의 혈액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식이요법, 약물요법, 운동요법을 통해 정상 혈당 수준의 유지의 필요성을 토의하고, 자, 고혈당 상태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또 새로운 혈관을 만들고 미생물의 성장을 촉진시킨다라는 거. 발간호에 대해서 교육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23년도인가 24년도에 성인간호학에 문제가 나왔었어요. 수분 전해질 불균형, 체액 부족. 수분과 전해질이 언밸런스가 된다고 했죠. 관련 요인은 고혈당으로 인한 이뇨작용, 체액 부족 증상이 없어야 되고 엘렉트로라이트, 전해질 검사 수치가 정상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언밸런스, 임밸런스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간호중재 및 근거, 체액 전해질 관리, 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인 고혈당 발생 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혈장 전해질 수준인 나트륨, 칼륨, 염소인. 자, 그 전해질에서 중요한 거 NAK,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인이에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돼요. 수분 균형과 관련된 검사 결과는 뭐가 있냐면 헤마토크릿, BUN, 토탈 프로틴, 혈청 삼투압, 소변 삼투압이 있습니다. 섭취 배설량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고삼투성 이뇨 현상이 오면 과도한 소변량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이탈 사인을 모니터링 해야겠죠. 고혈당으로 인해서 혈액의 삼투압이 올라가게 되면 고삼투성 이뇨 현상이 발생하여서 혈압이 저하되고 저혈량성 샥 증상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전해질을 포함한 정맥요법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처방된 전해질 치료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처방된 전해질 치료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모니터링 하면서 보충적인 전해질의 부작용을 모니터링 한다는 거. 자, 이 부분 중요하죠. 초기에는 특히 어떻게 돼요? 고칼륨 혈증이 나타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세포 내에 있는 칼륨이 수소하고 이렇게 대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세포 내에 있는 칼륨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혈청에 칼륨이 올라가는 고칼륨 혈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5%TW에 이제 RI가 투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RI와 함께 뭐가 들어간다고요? 칼륨이 같이 따라가요.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저칼륨 혈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칼륨 혈증이나 저칼륨 혈증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칼륨이 불안정하면 심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환자의 전해질 농도를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전해질 균형을 맞추도록 해야 되겠죠. 변화된 환자의 수분 전해질의 사정을 위해서 구강점막, 공막, 피부를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간호진단에서 이제 지식 부족, 정보의 잘못된 해석, 학습에 대한 흥미 부족. 소변을 많이 봐야 된다고 밤에 수박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나라에서 뭐 어떤 의료급여를 해주니까 가정 전문 간호사가 일주일에 3번 와서 드레싱을 해주니까 자기는 고혈당 상태로 그냥 내팽개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정방문을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이 대상자들이 한 170만 명 된다고 하죠. 기대되는 결과, 지식을 알아야 돼요. 당뇨병 관리에 대해서 본인이 철저하게 셀프케어 안 하면은 이거는 삶의 질은 엄청나게 낮아지고 국가의 돈, 국가의 세금은 엄청나게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투여라든가 혈당 자기 감시, 식이요법, 운동요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실시하고 당뇨병,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러면 간호중재 및 근거, 질병 과정이라든가 처방된 약물, 처방 시기, 처방된 활동, 운동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의 병태 생리를 설명하고 증상 간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발생할 수 있는 당뇨병의 합병증과 그 원인을 설명합니다. 환자에게 자신의 현재 질병 상태에 대해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을 해야겠죠. 환자의 현재 혈당 감시 체계를 평가하도록 돕고 당뇨병의 조절 정도를 감시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혈당 체크를 해서 감시를 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시켜야 돼요. 질병 과정을 조절하고 앞으로의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요구되는 생활 방식의 변화를 토의합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환자에게 교육을 하고 가능한 자원과 지지를 적절하게 리소스나 서포트가 있는지 옆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적절하게 찾아봐야겠죠. 환자의 인슐린 자가 투여 능력을 평가하고 인슐린 투약 방법 및 주의사항 그리고 잘못 투약 시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부작용을 교육을 합니다. 잘못된 투약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알게 함으로써 저혈당과 고혈당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당뇨 시기에 대한 환자의 현재 지식 수준을 평가를 해서 이게 실제적이고 실행 가능한 목적을 설정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허용된 음식이나 금지된 음식을 알려줘야 하고요. 환자의 현재 운동 수준과 처방된 활동이나 운동에 대한 지식을 사정을 해야겠죠. 운동의 계속적인 실천을 동기화할 수 있도록 그래프나 차트를 준비하고 유지시켜서 환자를 도와야 됩니다. 올바른 운동 수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환자가 자가 운동을 모니터링하도록 격려하고 운동과 신체 활동에 대한 환자의 노력에 긍정적인 강화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진단에 대한 이제 간호중재 이 표는요, 여러분들 다 보셔야 돼요.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간호 계획하고 수행을 보면 건강 증진, 조기 발견 및 예방, 특히 45세 이상 대상자는 정기적 혈당 체크해야 돼요. 급성기 간호, 당뇨 환자가 아프거나 수술을 받을 때 혈당 확 올라가잖아요. 저혈당 또는 고혈당, 고삼투압성, 고혈당성, 비케톤성, 산성, 혼수 등의 어떤 응급관리. 자, 가정간호, 환자, 가족, 보건의료인의 상호협력적 치료, 인슐린 치료, 인슐린 종류, 투여 방법, 용량, 주사 부위, 부작용, 보관법 등에 대해서 환자와 가족에게 교육시켜야 되고요. 개인위생, 기회성 감염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러한 인펙션 예방을 위해서 피부 청결, 구강위생, 발간호 등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당뇨 환자 인식표 소지를 하고 여행을 갈 때 꼭 소지를 해야 된다는 거. 아프거나 의식을 잃었을 때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인식표를 소지하고 여행 시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식사 시 극단적 혈당 변화를 막고 주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하도록 교육을 해야 돼요. 자, 간호평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만약에 만성합병증이 있다면 이거 진행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딜레이 시켜야 되죠. 그리고 발의 감각 감소로 인한 상해를 경험하지 않는데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맞춰서 신어요. 그래야 돼요. 시중에 파는 기성화는요. 예를 들면 저는 235를 신는데 양쪽 발이 수치가 같지 않더라고요. 좀 약간 짝짝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발이 수치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은 수제화를 수제화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수제화를 맞춰서 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죠. 말초 혈액순환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 자, 당뇨병은 모든 병이 그래요. 모든 병의 질병의 발생률은요, 연령과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병률이 증가가 돼서 우리나라 성인 사망률 10대 원인에 들어가는 게 DM이잖아요. 왜냐하면 베타세포 기능 감소, 인슐린 감소성 감소, 탄수화물 대사 변화, 인슐린 작용에 장애를 일으키는 약물, 여러 가지 이제 사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품과 많이 관련이 있고, 또 노화로 인한 변화와 당뇨병으로 인한 변화가 상호작용을 해서 혈관의 가속 변화를 가속화시킵니다. 60세 이상 노인에서는 공복 혈당 검사로 당뇨병을 진단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구 당부화 검사를 많이 시행하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패스팅 블러드 슈가하고 뭐 PPT 뭐 그런 거 HbA1c 싹 다 조사하거든요. 내당 능력도 일반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간호가 필요합니다. 80세 이상의 노인 환자에게 메포민을 투여 시 심기능과 크레아티닌 청소치를 확인하고 경구 혈당 강화제가 효과가 없을 때는 인슐린 주사로 대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노보펜, 인슐린 펜이 거의 인슐린 펜으로 하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와 관련된 그 강의가 8강이 올라갔죠. 당뇨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내분비는 중요한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국가고시 보기 전에는 못해도 한 5강 이상, 그러니까 5번 이상은 꾸준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핸드폰 갖고도 핸드폰 틀어놓으면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이 당뇨는 꼭 많은 문제들이 나와요. 못해도 한 대여섯 문제, 그리고 어떤 시기에는 뭐 8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